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장검으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간이 마약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과 함께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B씨에게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근하면서 갔거든요. 여기서 쓰러져가지고 피 엄청 흘리고 계셨어요. 아침마다 뭐 헬스장 가긴 하는데 그분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녁 때 오지 않으셨어요. A씨는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한 뒤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 등에서 이웃과 자주 분쟁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씨는 가구 회사 직원으로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는 사이였으며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범행한 피해자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 검사를 거부한 데 따라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A씨가 법행에 사용한 일본도는 날 길이만 75cm로 지난 1월 장식용 칼로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담합을 통해 5,700억 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준 감리 업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며 순살 아파트란 오명을 뒤집어쓴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알고 보니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 68명을 기소했습니다.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5천억 원에 이르는 94건의 용역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은 대학 교수 등 18명과 뇌물을 공유한 감리업체 임원 20명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한 대학 교수의 연구실에선 1억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든 쓰레기 봉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는 물론 재작년 1월 붕괴 참사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의 감리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업체들은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 등 관련 규정 도입을 오히려 담합 계기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으로 경쟁을 피하고 상향된 낙찰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사용했습니다.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물량 나눠갖기를 자행했습니다. 또 업체들은 블라인드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안서에 특정 표식을 집어넣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를 통해 금품 지급을 약속받은 심사위원은 청탁업체의 1등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폭탄을 줬습니다.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부처 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현행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조품, 이른바 짝퉁 판매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동대문과 명동 등지에서 짝퉁을 판 업자 70명을 적발했는데 위조품 가운데선 일부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5,000배 넘게 검출된 것도 있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이 팔아온 이른바 짝퉁입니다. 의류와 지갑, 가방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고가품과 얼핏 똑같아 보이지만 진품처럼 고유번호 추적이 되지 않고 마감 처리가 다소 엉성하게 되어 있는 등 모두 가짜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돼 압수된 물량은 4,700여 점. 정품 추정가로는 40억 원이 넘습니다. 많이 적발되고 하니까 미끼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정도만 앞에다 놓고 찾는 사람에 한해서는 창고에 가서 그걸 가져와서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가 힘든 경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품보다 많게는 90% 이상 저렴해 손님들을 유혹하지만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 범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걸이와 목걸이, 브로치 같은 액세서리류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온 건데 납은 많게는 기준치의 5,255배, 발암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은 최대 407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상표권 침해 사범 70명을 입건하고 위조 판매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드게임인 홀덤협회를 만들어 마치 환전상처럼 활용한 협회 관계자와 홀덤펍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협회장은 아마추어 바둑 기사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고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 중 하나인 홀덤. 게임 자체만 즐기면 문제되지 않지만 판돈을 거면 도박이 됩니다. 도박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40대 A씨 등 일당 5명은 꾀를 냈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2년 11월 비영리 체육법인으로 서울시의 홀덤협회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협회장인 A씨는 아마기사 6단으로 한 인기 드라마에서 바둑 개인 지도를 한 이력도 있었는데 이러한 이력과 연예인 등을 내세워 전국에 있는 홀덤펍 업주들에게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협회 소속 회원사로 등록하면 금전 사고 위험도 적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기부금 명목으로 판돈을 송금받아 6%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시상금 명목으로 업소에 지급해 외관상 불법을 피하려 했습니다. 협회와 후원사 계약을 맺은 업소들은 기부금 명목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 도박을 조장하였습니다. 판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협회를 방패막이 삼아 매일 도박판을 벌려 이 협회에 가입한 홀덤 업소만 전국에 154곳에 이르며 이 중 52곳이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협회 계좌로 2년 동안 최소 64억 원이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돈이 모두 판돈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협회장 A씨 일당과 홀덤업소 운영진 등 159명을 검거했으며 A씨 등 3명을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에 해당 홀덤협회 설립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도박 자금을 송금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